뷰티풀 굿머니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은 SO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전 70점 주겠습니다. 네. 높은 거예요? 네, 높은 점수죠. 저는 에너지 쪽은 네, 계속적으로 좀 맞아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세계 천연가스관이 가스 누출됐고 네. 이게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힌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어디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 허겁지겁 오시면서 이 얘기 오늘 꼭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유럽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실제로 이 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셔서 네. 가스 관련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 네. 그 독일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해서 관련 주식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오른 모습이 보여서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아이디어로 직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직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채널링이 조금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 UK 내추럴 가스가 32.9% 올랐거든요.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더치 내추럴 TTF죠. 네덜란드 쪽도 뭐 7에서 16% 선물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차이가 좀 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등락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32% 오른 거는 이전에도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UK 내추럴 가스가 15에서 16% 정도가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20% 이상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유럽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조금 채널링이 덜 된 게 비축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조금 가스관 잔고도 괜찮겠지 였는데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구멍이 엄청 크게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스 누출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뭐 보수하려면 우리가 보일러 같은 거 새도 다 멈춰놓고 이제 교체를 하는데 분명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해당 부분에서 이제 가스를 빨리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비축분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애초에 갖고 올 수 있었으면 러시아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그만큼 조금 중대하다라고 보고 파급력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2% 이상이나 좀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분명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또 최근에 시세가 나왔다가 다 제자리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테마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스타트를 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 가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는 거는 한번 오늘 시장에서는 뭐 천연가스 뭐 대표적으로 GSE라든지 GSE. 네,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네, SH에너지화학 같은 거를 일단 제일 최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천연가스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뭐 유가도 오늘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 이 같이 움직입니다. 천연가스가 먼저 슈팅이 나오게 되면 후발로 뭐 중앙에너비스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한국석유, 홍구석유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같이 채널링돼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 또 미국장에서도 사실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석탄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섹터 내 순환매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에서 석탄 관련 주식까지 확장될 수 있다. 네. 하창원 본부장께서 어쨌든 가장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섹터 중에 하나라서. 맞습니다. 예. 곡물 쪽이랑 이제 에너지 쪽은 제가 근데 이제 보통 에너지가 움직이면 곡물, 네, 그쪽도 비료 이쪽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료주들도 움직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최근에 있다. 많이 또 이제 2, 3거래 사이에 많이 또 늘려서 한번 이제 같이 움직이면 보통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로 지금 같이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밀 생산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돼서 선물 가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그 풍부하게 생산된 밀을 과연 수출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은 가뭄으로 지금 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런 작황 부분을 보면 그쪽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에너지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스톡 돌린 것 중에 천연가스 관련 주식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시간의 거래 특징주는 뭐가 있었을까요?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 시장은 이 어떤 시장을 확 끌어올려줄 호재거리 뉴스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마땅한 그런 호재가 부재하는 가운데 기존 모멘텀이 재부각받으면서 시간 외에서도 연속성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리튬인데요. 이 조달청이 리튬 플러스의 탄산 리튬 대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관련주인 WI는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고요. 미래 나노텍도 4.25%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일진그룹주도 인수 소식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롯데케미컬이 글로벌 전기차 소재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이 동박제조 업체죠.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일진머티리얼즈는 4.21% 올랐고요. 일진홀딩스는 이 같은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샘표 또한 시간 외에서 7%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샘표는 우리 회사 저 건너편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네. 납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미래 나노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 종목이 3시가 넘어가면서 전거래를 막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좀 시간 내에서도 첫 호가부터 좀 강력하게 좀 상승한 상태에서 좀 물량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치가 뭐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뭐 작년 9월 대비해서는 3배 이상 올라간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의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산화 리튬 쪽으로의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이제 대구 지역에 뭐 4만 톤 이상의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해당 부분이 이제 양극재에서의 이런 수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으로 해서 좀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기후 변화 쪽에서 이제 뭐 곡물 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폭염과 이제 이런 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이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리튬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의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가격 상승과 이제 생산량 증가는 아무래도 기업적인 부분에서 향후적인 매출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력한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에서 조금 상승을 해서 이제 전일 종가로 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단발성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매수는 14,750원부터 15,300원까지 조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잡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인데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좀 짧게 치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야 좀 리스크를 많이 해지할 수 있어서 좀 목표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짧게 1차 목표가 1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3,300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손절은 이전에 이제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했던 그 초입 부분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는 관점으로 13,3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은 배터리 핵심 원료잖아요. 그쵸. 요즘 니켈과 리튬이 없어서 네. 쇼티지다. 2달도 버티기 어렵다. 제2의 요소수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나고 있죠. 이거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게 수혜입니까? 그게 수혜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쇼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증설 흐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이쪽에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 쪽이 쇼티지 흐름이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증설이 조금씩 흐름이 나오면서 이 우상향 한 것처럼 공급은 타이트하지만 네. 거기 수요는 계속 견조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택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굉장히 좀 주가 우상향했는데 그와 유사한 흐름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뭐 사실 전기차에 대한 충전 요금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유가 우리가 뭐 휘발유나 디젤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환경적인 부분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을 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그래도 어제 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좀 견조하게 만들어줬던 수급입니다. 어떤 기업의 연속성까지 보였는지 외국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요, 이 계속되는 강달러에 오히려 이 환율효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종합지주사로 LX 인터내셔널을 3일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또한 고환율, 또 고유가 효과로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태광도 4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어제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주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는데요. 외국인은 자동차 부품주로 현대위아를 사들였고 2차 전지주로 동아기업까지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주사도 사들였는데요. 롯데지주를 무려 43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네, 기간도 넘어가서 체크했습니다. 일단 기간의 장바구니를 보면요. 이 시장에서 선방해준 섹터, 그 섹터 종목별로 담아낸 모습입니다. 먼저 파라다이스를 가장 강하게 사들였는데요. 이 마카오의 중국 관광객 입국 재개 소식에 이 실적 기대감 반영하면서 파라다이스를 7일 연속해서 담아냈고요. 네, 포켓몬빵 인기 여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를 키웠고요. SPC 삼립을 8일 연속해서 매수했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종목 보입니다. 한솔재지인데요. 이 펄프값 가격 상승 모멘텀 외에도 한솔재지는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벌써 16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 전지와 자동화 공정 기업인 코인테크와 어제 또 반등을 보였습니다. 건설주였는데요. 그 건설주 속에서도 포스코 ICT를 7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중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종목을 꼽아볼까요? 네, 저는 LX 인터내셔널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전에 이거 한 4만 원대 뚫어주기 시작을 했을 때 예. 말씀을 드리고 좀 주가 상승력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환율 때문에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3분기 이후에는 더더욱더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냉정한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뭐 광산권이나 이런 개발권을 또 지분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달러 강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상사라든지 뭐 이제 의류 쪽 이런 쪽은 환에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인플레에서 곧 킹달러 부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실적적인 추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일정 부분 좀 이 수익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차익들이 나왔고 매물대 좀 하단 라인까지 어느 정도 왔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좀 이슈가 되게 되면 이제 원자재에 따른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요. 지금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게 이런 강달러에서 환차선으로 외국인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연속성 있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밴드를 드리기는 할 겁니다. 조금 좀 넓게 좀 잡아 드릴 건데 36,500원까지 하방은 열어 놓으시고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평선들도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게 박스로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는 46,000원이고요. 그 다음번에 2차 목표가는 5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손절가는 34,200원입니다. 이전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뚫어주던 라인 초입 부분인데 매수를 하셨다가 해당 부분 깨지면 그 아랫단에서도 한번 다시 재매수 기회가 나올 수가 있어서 2차 매수로 가격 전략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비중 축소하셨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비중 확대하셔가지고 그 흐름 쫓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네. 실적 나오면 환율 수혜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네, 뭐 대표적으로 전 의류나 이제 이런 종합상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그쵸, 회사도 그쪽에, 얘기하고 예. 있는데 아마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도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 오늘도 카지노. 네, 파라다이스 또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저점일 때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말씀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국 쪽이 사실 열리면 파라다이스보다는 뭐 왜 롯데광 저 따라해요? 아니 그쪽이 제가 맞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예. 네, 사실 파라다이스는 일본 VIP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일본 쪽도 근데 이제 자유여행이 또 개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또 유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카지노주는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카지노 섹터는 이제 VIP 고객들이 돌아와서 이런 드랍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환하는 그 칩의 금액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홀드액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서도 가장 실적적인 부분들이 눈에 가시화가 된다라는 점으로 보셨을 때 턴은 충분히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미국장에서의 또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었던 카지노 섹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15,300원부터 16,000원까지 전일 종가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9,700원입니다. 충분히 정고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1차 목표가 17,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4,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베이스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어서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이 다시 뚫어주면서 올라왔던 이 초입 부분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본부장께서 계속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이후로도 미국 시장에서 리오프닝 대표 주식으로 지금 카지노가 각광받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잠시 지금은 눈에 띄게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서 파라다이스인데 아직 중국이 안 열렸고 중국이 열리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하얏트로 이제 카지노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보면 롯데관광개발은 덜 올랐고 파라다이스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카지노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덜 오른 롯데관광개발이 더 매력 있어 보이는데 추가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본부장님의 선택은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이죠. 왜냐하면 상승력 그래요? 자체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호텔 사업 쪽도 잘 되고 있어요. 그 제주도 되게 잘 해놨거든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쪽에 좋습니다.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카지노 섹터가 이제 드랍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국 쪽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되면 이제 저점에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상승력이 나왔었던 부분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조가 되면 파라다이스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롯데관광개발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제로 하얏트에 숙박을 해보니까 본의 아니게 탐방을 하게 돼서 그게 몸으로 와닿더라고요. 그쵸, 엄청 잘 중국수의 해놨어요. 대표 주식이겠다. 네. 자,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까지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터주에서 JYP 강하게 미셔서 제가 JYP 남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파라다이스의 남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보다는 파라다이스 쪽, 네, 유념해서 저도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는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을 담아냈을까요?
일단 어제는 반도체와 게임을 강하게 사들였는데 일단 그 반도체에 대한 뷰는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여기서 시야를 좁힌 게 바로 아이폰 모멘텀이었습니다. 어제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초기 판매 부진 소식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 7%대까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측에서는 수요단의 문제가 아닌 공급단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아마 사모펀드는 이를 염두하고 기회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품주로 삼성전기와 또 BH를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민영화 추진 소식에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해운주입니다. HMM을 강하게 역시나 사들였고요. 또한 이 하반기 CNT 도전제 생산 본격화 소식을 알렸던 나노 신소재까지 우위 종목으로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매력 있어 보이는 종목, 네, 나노 신소재입니다. 우리의 나노 신소재. 사실 실적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도 그렇고 네. 너무 좋다라고밖에 지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상향 하더라도 사실 단기적인 차익 실현들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잘 상승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탄소 나노튜브 쪽은 워낙 미래가 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또 국내에서 또 유일적인 생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수요도들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 또 태양광도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 쪽도 지금 신재생 쪽으로 이제 보게 됐을 때도 가장 빠르게 좀 설치를 할 수 있고 풍력이나 이제 기타 쪽보다도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 설치량 확대 그리고 특히나 미국 쪽은 이제 25년 이후부터 60기가와트 엄청난 양이죠. 그 부분을 또 할 예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셀모듈 쪽도 가격 워낙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제 탄소 나노튜브 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력하게 있고 거기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좀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사모펀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고요. 단기 수익성 따지는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좀 외국인의 매도가 있긴 했는데 정거래를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속성만 좀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이전 상승 라인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보면 해당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거고요. 사실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쭉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기회를 요 종목도 좀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약간의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84,500원부터 87,000원 전일 종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74,000원으로 이전 저점 라인보다도 좀 더 깨졌을 때 충분히 요 라인 깨지지 않으면 이전에 이제 상승력 나오던 그 초반 부분이거든요. 깨지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박스권 만들면서 물량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저 8시 고안의 앵커 일발장전 코너에서 제가 올해 상반기 소개를 했던 종목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게 하는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고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늘어날 수 없어요. 폴쉐 타이칸에도 들어가는 니켈. 여기서 윤활유를 이 나노 신소재가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 이 종목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네. 최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윤활유 친구들 있잖아요. 엔캠, 엔캠 캠트로스. 그쵸. 예, 이쪽의 성장성은 앞으로 정말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양극재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쪽도 충분히 그렇죠. 부각이 넥스트 레벨. 네, 넥스트 쪽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나노 신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 천연가스 관련 주식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